아예 뭐 근전도 검사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 대충 움직일 수 있는데 아예 마비가 됐다. 이 병증이 더 심해질 경우에 대부분 의료 과실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블의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안내해드린 대로 후종인대 골화증 케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종인대 골화증 케이스를 아시려면 후종인대 골화증이 뭔지, 원인이 뭐고, 어떻게 발견을 하고, 어떤 병증이 생기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 과실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정도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후종인대 골화증은 뭐냐, 이게 제가 경추부의 어떤 척추 관을 간단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직립보행을 하고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대가 붙어 있는데, 척추 이제 경추 부위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붙어서 정렬을 유지하고 있는 거를 전종인대라고 하고, 뒷부분에 붙어가지고 정렬을 유지하는 게 후종인대라고 합니다. 후종인대라고 하는데, 이 후종인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골화, 딱딱해진다는 거죠. 골화를 일으켜서 척추관 안에 이제 척수가 있는데 신경이 여기 지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골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을 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팔이나 다리가 이제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왜냐하면 다 이게 신경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보행장애가 발생하고 배변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런 병증이 발생하는 거를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동양인에 한해서 거의 발생을 한대요. 그리고 주로 이제 경추, 목 부위에 발생을 하고, 경추 부위 중에 뭐 한 군데만 주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경추부터 오경추까지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유형이 뭐 연속형, 분절형, 국소형, 뭐 봉합형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연속해서 아니면 연속해서 또 좀 뛰었다가 연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이렇게 후종인대 골화증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특징이 대부분 이게 후종인대가 골화를 일으켜서 신경 압박을 가하는 게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 증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6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게 주로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1년에 3일씩 골화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장기간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척수신경 압박이 계속 가해지니까 척수신경이 계속 눌려가지고 이게 변성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병이고요. 좀 이따가 제가 의료 과실에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후종인대 골화증은 어떻게 발견을 하냐, 병원에서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골화를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단순 방사선 검사, 그 다음에 척추 전사나 단층 촬영, 이 2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골화가 얼마나 됐는지, 쉽게 말하면 딱딱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척추 전사나 단층 촬영은 이 인대가 골화된 모양과 어느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압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후종인대가 골화된 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골화에는 이 공명 영상에는 무반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절한 발견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척추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은 신경 손상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됐냐, 이거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 손상의 정도는 척추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외에 어떤 방법을 또 활용을 하느냐, 제일 많이 이제 근전도 검사예요. 근전도 검사. 이제 의료 과실 사건을 하다 보면 의료기록지에 이제 근전도 검사하는 한 자료가 쭉쭉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거고, 뭐 유발전이 검사, 방광기능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하면서 근전도 검사 결과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대표적인 수술법은 뭐냐? 크게 한 2가지 정도는 아닌데, 전방 접근법이 있고 후방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방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접근을 해서 척수체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 골화된 인대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수술한다고 하고, 수술을 하면서 이제 척수 손상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연속 또는 혼합형의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연속해가지고 이제 후종인대가 골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척수 손상의 위험이 있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 척수 손상이 돼가지고 좀 증상이 심해졌다, 기존보다. 아예 뭐 근전도 검사에서는 뭐 저도 이렇게 대충 움직일 수 있는데 아예 마비가 됐다, 이 병증이 더 심해질 경우에 대부분 의료 과실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척수 손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후방 접근법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후궁절제술, 척추 후궁 성형술이라는 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의료 과실이 어디서 문제가 될 건지 대략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단 검사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위험은 적겠지만 1번, 2번을 검사를 했는데 3번만 검사를 해가지고 후종인대 골화증을 발견을 못했다. 병원을 갔는데, 근데 이미 6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걸 발견을 못해서 진단 검사상의 과실로 1년에 3일씩 증가한다면서요. 그래서 장기간 방치해서 척수신경의 변성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 의료과실에서 진단 검사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진단 검사상의 과실이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척수신경,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속형하고 혼합형의 후종인대 골화증인데, 이 수술 방법이 척수신경의 손상 위험이 매우 큰데 이거를 간접적인 방법이 후방 접근법이 아니라 전방 접근법을 시도를 하다가 척수를 손상시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 케이스, 물론 이거는 이제 의사 과실이 인정이 안 된 건데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후종인대 골화증 케이스 사례 소개를 할 때 이해하기 쉽게 들으시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요.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케이스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